바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비탄소 충돌의 경우 충돌 후에 두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반발계수라는 건데요. 우리 교재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량이 M1인 물체와 질량이 M2인 물체가 각각 V1, V2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가 충돌 후에 V1 프라임, V2 프라임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뭐 완전 비탄성 충돌도 아니고 탄성 충돌도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도 외력은 없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발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반발계수의 정의는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두 물체가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다가가야 되겠죠. 다가가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딪히는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워지는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또는 멀어지거나 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속도 분의 멀어지는 속도. 이 두 물체가 일단 충돌을 하고 나면 충돌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접촉한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멀어지게 되겠죠. 접촉한 이후에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죠. 접촉한 이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운동하는 경우밖에 없겠죠. 이제 그 경우가 바로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 전에는 서로 가까워지죠. 거리가 좁혀지다가 충돌이 일어난 후에는 점점 멀어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반발계수를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로 반발계수를 정의를 합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는 멀어지는 속도가 0이 되겠죠. 0.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반발계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V1-V2분의 V2 프라임 V1 프라임이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쪽을 플러스로 적는 거예요. 이쪽을 플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지금 V1도 플러스고 V2도 플러스인데 이 둘이 부딪히려면 V1이 V2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까워지는 속도라는 거는 뭐 결국 상대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V1-V2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멀어지는 속도는 마찬가지로 이제 V2 프라임 V1 프라임이 되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 M2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V2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V2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때 가까워지는 속도가 더 커지겠죠. 멀어지는 속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기서는 충돌 후에 M1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걸로 그렸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M1이 튕겨져 나가서 왼쪽으로 운동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V1 프라임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게 멀어지는 속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이게 충돌을 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운동량 보존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델타 K라고 하면 보통 이제 델타 K, 그러니까 어떤 값의 변화를 따질 때는 나중값 빼기 처음값으로 해주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델타 K를 마이너스를 쓰지 않기 위해서 델타 K를 처음 운동 에너지, 이게 이제 충돌 전에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처음 운동 에너지 빼기 나중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었습니다. 델타 K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뜻하는 거고요. 자,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정리가 좀 복잡한데요. 정리를 해주면 반발계수를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발계수를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이 반발계수에 따라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결정이 되고요. 또는 거꾸로 얘기해서 두 물체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운동 에너지의 감소에 의해서 반발계수가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식이 하나 있고 반발 계수가 주어진다거나 또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주어지면 이제 두 식을 연립해서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질량이 30g인 공하고 10g인 공이 각각 0.2m/s, 0.4m/s로 서로 이제 마주 와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데, 여기 설명이 하나 빠졌네.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할까요?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럼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요. 충돌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리고 탄성 충돌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는 걸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운동량 보존식을 써주면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곱하기 0.2. 자, 이쪽을 이제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10g인 공은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0.4.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두 공의 속력을 각각 V1, V2라고 하면 일단은 충돌 후에 속도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오른쪽으로 운동한다고 가정을 하면 V1 플러스 10g 곱하기 V2 이렇게 운동량 보존식을 하나 세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보존식을 써주면 2분의 1 30 곱하기 0.2의 제곱 더하기 10g 곱하기 0.4의 제곱. 뭐 정확히는 마이너스 0.4의 제곱이 되죠. 요게 이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충돌 후에는 2분의 1 곱하기 30g 곱하기 V1의 제곱 V2의 제곱 해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 에너지 보존을 사용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죠. 이게 2차 방정식이 돼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계산이 좀 복잡한데, 반발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주면, 반발계수는 이제 속도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1차 연립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계산이 좀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반발계수, 이제 탄성 충돌의 경우는 반발계수가,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탄성 충돌의 경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반발 계수가 1이 돼요. 반발 계수가 1이 되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주면 반발 계수의 정의에 따르면 반발 계수는 가까워지는 속도는 0.2 마이너스 0.4니까 0.6이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멀어지는 속도는 충돌 후에는 당연히 10g짜리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이 더 오른쪽으로 갈 텐데 어쨌든 멀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식과 이 식을 사용하는 게 계산이 좀 더 편하겠죠.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충돌하는 상황. 자, 지금까지는 이제 1차원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꼭 1차원에서만 충돌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림처럼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정면 충돌이 아니죠. 정면 충돌을 하면 당연히 1차원상에서밖에 운동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M1의 중심을 지나는 선하고 M2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물론 이게 이제 또 이 중심을 지나는 두 선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이 이제 너무 커버리면 충돌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충돌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 후에 1차원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2차원 운동이 되겠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랬죠. 외력이 없으면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는 얘기인데 운동량은 벡터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2차원이니까 X축과 Y축으로 좌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X성분의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Y성분의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식으로 세워주면 먼저 X성분은 이제 이 M2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러니까 충돌 전에 X성분의 운동량은 이 M1 거밖에 없으니까 M1 V1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이 운동량의 이 X성분만 따져야 되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Y성분을 따져보면 지금 이제 이걸 X축으로 봤고 이걸 Y축으로 봤으니까 충돌 전에는 운동량의 Y성분이 둘 다 없죠. 그래서 0 더하기 0이라고 쓴 거고요. 그럼 충돌 후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M1 V1의 사인 세타 플러스 M2 V2의 사인 파이.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Y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요 M1의 운동량하고 M2의 운동량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이 식에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없죠. 사실은 요 파이가 이걸 따져보면 이게 음의 각이 되는 거죠. 음의 각으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싫으면 여기다가 이제 미리 마이너스를 붙이든지 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물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M1의 Y 성분, M2의 Y 성분이 같다, 크기가 같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을 하면 운동 에너지 보존을 또 써줄 수가 있죠.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이거는 탄성 충돌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식을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죠. 탄성 충돌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게 탄성 충돌이 아니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비스듬한 충돌에서는 주로 탄성 충돌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자, 요 비스듬하게 충돌하는 상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거죠. 비스듬하게 부딪히는 거죠. 자, 이때 어쨌든 두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 서로 충격량을 주고받게 되죠. 충격량을 주고받게 되는데 충격량은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 크기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방향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힘을 주겠어요? 이렇게 접점에 대해서 두 물체의 중심을 잇는 축이랑 이걸 X축이라고 보고 그거의 수직인 축을 Y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경우에 이제 두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때 힘을 F라고 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멈춰 있었어요. 처음에 멈춰 있었고 요 M1이 V1의 속력으로 와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M2의 경우는 정지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충돌 후에 M2의 운동 방향은 당연히 이제 요 X축을 따라 쭉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힘을 받긴 하지만 처음에 멈춰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적절히 바뀌면서 이렇게 비껴 나가게 되겠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자, 요 M1이 V의 속력으로 와서 부딪혔다고 해봅시다. V의 속력으로 와서 부딪히면 이 충돌 방향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X 방향, Y 방향으로 나눠보면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쪽으로만 서로 힘을 주고 받았죠. 이쪽으로 힘을 받았고 지금 Y 방향으로는 서로 아무 힘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y 방향으로는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x축 방향으로 서로 충격량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운동량의 변화가 있겠죠. 전체의 운동량 변화는 없겠지만 각각의 운동량 변화는 이렇게 0이 아닌 게 되죠. 자, 그래서 x성분의 경우 그러니까 요 속도죠. 요 속도.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m1의 속도의 x성분은 요거. 그러니까 v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근데 요 속도가 이제 vx로 바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vx.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분이 있을 거니까 v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성분을 따져보면 충돌 전에 v 사인 세타였는데 그리고 충돌 후에 vy가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y 방향으로는 충격량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y 방향에는 운동량 변화가 없다. 즉 속도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vy는 처음 속도인 v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y 방향으로는 아무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할 거고, 이 속도를 라지 v라고 해봅시다. 라지 v.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해서, 근데 y 성분은 굳이 운동량 보전 식을 세울 필요가 없죠. y 성분으로 이제 아무 충격량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x 방향에 대해서 운동량 보전을 써보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충돌 전에 운동량의 x 성분, 이게 충돌 후에 운동량의 x 성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 보전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는 이제 m1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2분의 1 m1 v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는 자 m1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m1은 충돌 후에 x축 방향으로는 vx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v 사인 세타니까 충돌 후의 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충돌 후의 속도가 되는데 이 속도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vx의 제곱 더하기 v 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걸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m2는 이제 라지 v로 운동하니까 2분의 1 m2 라지 v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vx하고 라지 v를 구해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도 이걸 풀려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물론 뭐 풀면 풀리겠지만 이 경우에도 반발 계수를 사용을 해주면 계산이 좀 더 간단해져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발 계수를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반발 계수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x 방향으로만 충돌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x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를 반발 계수라고 하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연립해서 풀면 되고, 반발 계수를 이제 써주면 이제 얘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m1이 v 코사인 세트로 다가오는 거죠. 다가왔다가 충돌 후에 m2는 라지 v로 나가고 m1은 vx로 쫓아가든지 뭐 또는 튕겨서 나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반발 계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이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1이 되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vx하고 라지 v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계산은 좀 더 쉬울 거다. 자, 이제 또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요 B는 정지해 있고요. B는 정지해 있고 요 A가 5m/s로 와서 비스듬하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충돌할 때 이 두 물체 사이의 각도가 30도라고 할 때 이제 충돌 후에 두 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하겠느냐?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량은 같다고 했습니다. 질량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운동량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보존 또는 반발 계수가 1이다 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두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운동량 보존을 따지는데 이제 뭐 x 성분, y 성분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바로 설명한 것처럼 이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딪히는 순간 B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이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이쪽일 거고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 방향이 안 맞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B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30도 방향으로 딱 충돌을 했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30도 방향으로 와서 부딪혔으니까 이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겠죠. 그죠? 그대로 나가고. 그래서 얘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해볼게요. 라지 V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5m/s인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두 성분으로 나눠보면 이 각도가 30도니까 요 크기는 5m/s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니까 2.5가 되겠죠. 2.5. 그 다음에 이 방향의 속도는 2분의 5, 6수 3 m/s가 되겠죠. 근데 뭐 이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y 방향으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x 방향에 대해서 운동량 보전을 써주면 질량은 이제 m이라고 두고 하면 2분의 5 루트 3 m 이게 이제 충돌 전에 운동량이 되고 충돌 후에는 얘 속도를 이제 vx라고 하면 mvx 충돌 후에 요 a의 속도의 x성분 vx라고 하면 mvx 플러스 mv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게 운동량 방향을 써주는 거죠.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존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보존을 써주면 2분의 1 m 곱하기 5m/s의 제곱.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고 나중에는 2분의 1 m의 v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속도는 안 변하죠. 2.5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m v 제곱. 그리고 질량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뭐 m은 다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이제 vx하고 라지 v에 대한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가 나왔으니까 이걸 연립해서 풀면 이 vx하고 라지 v 나올 수가 있겠죠. 이 vx가 이제 구했다고 치면 vx가 이제 뭐 구해서 답이 나왔다고 치면 이쪽으로 vx 이쪽으로 2.5m/s니까 충돌 후에 얘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충돌 후에 A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할지가 결정이 되겠죠. Vx를 구해주면. 그리고 이제 B의 경우는 뭐 그냥 그대로 요 30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대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반발 계수를 써주면 이제 탄성 충돌이니까 반발 계수는 1이고요. 가까워지는 속도는 2분의 5 루트 3분의 v 마이너스 vx 해서 이식과 유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